안 됩니다. 회생 절대 불가해요. 회생 먼저 하고 워크아웃 하셔야 돼요. 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시는 데가 있어요. 약간 채무자들의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을 이용을 해서 당장 어떻게 막 조치를 취해야 될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영. 박사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잘 수행하신 의뢰인들 소개해드리고 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성분이시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일찍 결혼을 하셔가지고 채무가 좀 생기신 그런 분인데 제가 한번 사건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은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가정폭력 습성이 있으신 아버님 밑에서 좀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되게 이제 나이가 많은 15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서 22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22세에 임신과 이제 결혼, 출산 이런 이제 큰 굵직한 일들을 이제 동시에 겪었는데 많은 또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돌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이분도 결혼을 하고 나서 되게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고 또 시댁과의 또 갈등을 겪고 이러면서 아주 어린 갓난아이를 데리고 남편과의 생활을 청산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남편과 다 협의를 끝내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아이만 데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되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다고 하고 또 남편이 계속 서류 정리도 안 해주고 그런 상태가 계속 되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양육비를 또 제대로 줬을 리가 없겠죠. 22살, 23살 뭐 이런 나이에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거절이 돼서 예전에 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그 대부업체잖아요. 사나머니에서 100만 원짜리 이제 고금리 로 100만 원의 대출을 빌린 게 첫 채무였다고 해요. 보통 이런 데서 또 여성 대출 이런 거 되게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 100만 원을 또 아이 때문에 빌리고 나서 이제 친정에서 독립을 하면서 또 추가 대출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됐는데 첫 시작이 사실 대부업체가 돼버리면 금액을 떠나서 굉장히 고금리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사실 매달 허덕허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온전하게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기도 어렵고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늘어나게 된 채무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에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됐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채무가 얼마로 오셨죠, 하나님? 이분 채무는 총 채무 9,300만 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저귀값 1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9,300만 원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또 기간 동안 고통을 또 받으셨겠어요. 이분 변제율은 얼마 나왔나요? 이분 변제율이 놀랍게도 10%가 안 되는 9.2% 변제율이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분이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를 좀 보여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연도 사연이지만 이분의 일생을 조금 돌아보면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꾸준하게 소득 활동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당연히 이렇게 아이와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사치나 다른 곳에 방향을 돌려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아이와 먹고 사는 걱정, 좀 더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삶과 태도에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보셨고 또 저희도 그런 거 많이 주장을 해서 보정도 딱 한 번 나와서 바로 2개월 만에 개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채무자 입장에서 또 빨리 사건이 이렇게 결정이 나면 또 되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이 잘 없어요. 아이를 또 돌봐야 되니까 시간의 제약이나 또는 환경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고 예를 들면 연차라든지 아니면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제약을 이제 받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양질의 일자리를 좀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이 엄마들의 변제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대부분이 소득도 좀 적으시고 근무 시간도 좀 짧으시고 또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고 좀 이런 특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낮은 변제율로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채무 사용처나 이런 것들도 좀 깨끗하셨고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데 사용하시는 것도 크게 없으니까 또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음. 이렇게 법원이 늘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채무자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전체적인 삶의 궤적을 많이 보세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오신 채무자분이라면은 문제 마음에 없이. 문제 없이 좀 잘 진행해 주시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분이 유튜브 보고 오셨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해서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이 그때 당시 심경을 이제 네이버 저희 카페에 후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남겨주셨는데 변호사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아주 네. 자세하고 상세하게 남겨주셨는데 시작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개시결정 후기를 남겨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과 양육을 해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감당하기 벅찬 대출이 쌓이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생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후기를 오래 찾아보면서 여러 곳에 상담 전화를 걸어보라는 조언들 보고 유명한 곳 서너 군데에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안 됩니다. 회생 절대 불가해요. 회생 먼저 하고 워크아웃 하셔야 돼요. 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른 상담 경험이 있던 저는 순간 이상함을 느껴서 상담만 듣고 해당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개시 결정을 받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개인회생 진행 후 워크아웃도 하면서 수임료를 더 받으시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튜브에서 이서영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계기로 전화를 드린 곳에서 처음 응대해 주신 분이 상담실장님이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나눠서 다시 짚어주셨고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소명하면 좋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상담을 들으면서 여기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생하는 사람 특성상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곳 중 가장 수임료가 높아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곳과 몇 번 소통을 해보니까 제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답만 전달하는 느낌이라 오히려 더 불안해졌고 결국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진행하자는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후 진행하면서 처음 받았던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느꼈어요. 실장님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담당자로 함께해 주신 우리 실무 담당 직원들의 빠르고 정확한 소통 덕분에 준비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좋은 조건의 개시 결정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여기 후기에서는 일정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일정은 2개월 만에 개시 결정이 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좋은 길잡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인 스스로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들이 변제 계획안의 방향에도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후기들을 많이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담당자분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 사건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이 결과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 인가까지는 아직 긴장되는 마음이지만 개시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실장님, 담당 직원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상훈 변호사님 세 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이 저처럼 고민 많고 불안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 저희 네이버 카페에 후기 엄청 많이 남겨주잖아요. 네네. 저도 힘들고 지치고 할 때 뭐 위로도 받고 힘도 많이 이제 얻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되게 전형적으로 회생을 잘 성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보니까 거의 상담을 한 5군데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데나 전화해서 덜컥 계약하지 말고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유명하다는 곳에 서너 군데 먼저 연락을 했다. 그래서 이 서너 군데 유명한 데가 어딜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안 된다 막 흥분한 목소리로 회생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일단 좀 궁금하고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시는 데가 있어요. 약간 채무자들의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을 이용을 해서 당장 어떻게 막 조치를 취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잖아요. 뭐 아직은 압류 들어올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내일 통장 막힐 수 있다 빨리 진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겁을 주기도 하고 아무래도 정보가 좀 불균형하니까 채무자들은 잘 모르고 저희는 전문가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채무자를 겁박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어서 너무 이제 상담 단계에서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시거나 비관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곳들은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짚어주고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극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되게 또 유리한 것만 다 된다.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거나 또는 그 대비에 책임을 질 수 없거나 아니면 상담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안 보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수임이나 상담에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을 하는 그런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분은 이제 여러 군데 잘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분이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수임료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알잖아요. 다른 사무실들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수임료를 받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거 아세요? 신청서 99,000원으로 이제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거기가 아마도 광고로 징계를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당신을 뭐 저렴하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은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생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참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싼 곳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퀄리티의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선택인 거고 잘못된 건 아니죠. 반대로 나는 확실하게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에 상응한 또 대가가 필요한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이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는 굉장히 좀 노련한 전문가들 팀이 함께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사건 처리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분도 사건이 굉장히 깔끔했기 때문에 이제 1차 보정 후에 잘 개시가 났고 이분이 이제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고 있어서 인가까지 긴장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긴장 안 하셔도 되고 개식 났으면 사실상 변제금 결정된 것만 잘 내주시면 집회랑 인가는 그냥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두 발 뻗고 주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스스로도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내가 많이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고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맞는 말씀이면서 이렇게까지 또 자기 사건에 신경을 써주시면 또 저희도 일하기 되게 수월하죠. 편하고. 근데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너무 많이 네이버나 GPT가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뭐 틀린 말인가요? 이러면은 대부분 틀린 말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좀 걸러 들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희 유튜브 내용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성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과장되거나 틀린 말, 특히 전문성이 없는 사무장들이나 마케터들이나 이런 분들이 쓴 정보들이 많아서 네이버에서는 좀 양질의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몇몇 조금 신뢰할 만한 채널들이 있어요.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채널들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저희 채널을 비롯해서 몇몇 채널들은 그래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런 채널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혼자였으면은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그 30대의 삶이 어린 나이에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생기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또 궁핍한 환경이 되셨고 2인 가구다 보니까 더 생활비도 많이 드셨을 거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웠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채무가 많아진 또 케이스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회생을 준비하셨다 보니까 역설적으로는 회생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약 9천만 원 중에서 9.2%라는 낮은 변제율로 잘 이제 마무리가 된 케이스였고요. 또 소중한 후기까지 남겨주셔서 제가 거기까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비슷한 케이스 특히 이제 뭐 한부모 가정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개인회생에서 혜택이 있잖아요. 변호사님 뭐가 있죠? 2년 변제. 보통 우리 법적으로 실무조회생법에는 3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금 전부를 변제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65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그 전세사기 피해자, 30세 미만의 청년, 그리고 한부모 가정과 같은 분들은 2년 변제로 마무리 짓는 기간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두 잘 인지를 해주시고 물론 저희 변호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적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니까 그 2년 변제가 네. 필수는 아니고 선택과 재량의 영역이라서 단축이 최대 2년까지 된다는 거지 뭐 2년 반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36개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3년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게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는 또 2년 변제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 또 2년 변제가 나오고 어떤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정리를 해서 물론 영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변호사님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있으시거나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랑 박 변호사님이 열심히 또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